행파세요. 서핑을 사랑하신 노즈라이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쯔입니다. 오늘 영상은 행파이브 또는 행텐을 할 때 발가락이 노즈 끝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시아 팁타임 투즈데이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노즈 라이딩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걸어 나가겠죠. 노즈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때 항상 좀 더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요. 발끝이 확실히 보드 끝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죠. 발가락을 걸어줬다. 우리가 롱보드로 서핑을 하다 보면은 크로스텝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분들은 보드의 앞쪽으로 가는 것들이 일반적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확실히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앞발, 특히 발가락으로 노즈를 감싸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스텝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발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살짝 흘끗 쳐다봐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운전할 때 백미러를 살짝 보는 느낌으로 우리의 스텝들을 확인해 줘야 합니다. 만약 매번 스텝이 이제 노즈 끝에서 살짝 멀어져서 끊는다면은 지금 걷고 있는 스텝에 조금 더 주의를 주면서 걸어보세요. 조금 더 작은 스텝으로 걷는 거를 추천드리는데요. 이 작은 스텝은 더 컨트롤된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앞으로 노즈 라이딩을 쭉 해나가는데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해줘요. 이 스몰 스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드를 그려보고 우리가 레귤러 기준으로 왼발, 오른발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행파이브를 할 때 흔히 포스텝으로 스탠다드하게 가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처음에 뒷발을 앞으로 가져오죠. 하나, 그리고 왼발을 앞으로 가져오고 셋, 이렇게 포스텝으로 이 노즈 끝에 발가락을 걸 수 있게 될 때 행파이브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흔히 처음에 저도 연습을 할 때 자주 실수했던 경우가 뭐냐면은 발이 한 이쯤에서 끝나요. 포스텝이. 왜냐면 사실 이 앞으로 오면 올수록 두려움이 커지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어요. 컨트롤적인 측면으로 다가섰을 때 내가 발을 디디고 어느 부분에 위치시키냐에 따라서 보드를 컨트롤하면서 라이딩을 지속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 나가는데 두려움이 일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노즈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컨트롤적인 측면을, 그런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스몰 스텝 얘기가 나왔어요. 6 스텝으로도 노즈를 밟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4 스텝으로도 이렇게 가기 힘든데 6걸음으로 나눠 가게 되면은 보폭도 더 좁고 그럼 오른발 왼발 위치가 이렇게 가깝게 되잖아요. 보폭이 좁다 보면은. 그럼 내가 노즈에서 이렇게 서야 되는 공간이 사실 행파이브를 하게 되면은 앞발이 여기 있고 뒷발은 살짝 멀리 있어서 이 체중을 이 뒷발 쪽에 많이 실어주게 되니까 당연히 이론적으로 행파이브를 하기가 더 쉽지 않지 않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4 스텝으로 가실 때 항상 애매하게, 이런 위치에서 애매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으신 분들은 노즈를 계속 못 밟게 돼요. 그럼 사실 요거는 진정한 의미로서 행파이브가 완성되지 않은 거죠. 그냥 단순하게 노즈 라이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여기서 4 스텝으로 끝나버리면은 기존 보폭에 따라서 여기를 이제 2걸음으로 나누기도 상당히 애매해지고요. 그렇다고 오른발이 한 걸음 더 나가서 5 스텝으로 밟기에는 발의 위치가 스위칭이 돼서 많이 어색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추천하는, 예를 들어서 6 스텝 같이 스몰 스텝으로 나눠서 그런 기본기를 따게끔 하는 방법을 추천드리는 건데요. 6 스텝에서 대해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앞 뒷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폭을 조금씩 가져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작은 스텝으로 나누게 되면은 확실히 보드의 컨트롤 능력에 대한 기본기를 많이 쌓으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행파이브를 완성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스텝을 작게 나눔으로써 이 노즈 부분에서 컨트롤하는 영역이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 노즈에서 우리가 연습하는 게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여기서 4 스텝으로 끝나시는 분들은 연습할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끝나면서 사실상 연습하는 부분이 훨씬 더 뒤에 부분에서 이렇게 연습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으로 가는 경우가 더 적어지게 되고 앞쪽 노즈에서의 경험이 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컨트롤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즈 쪽에 발가락을 실제 걸지 못하고 한참 뒤쪽에서 멈추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돌아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스텝을 통해서 나의 기본기를
닦아간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오랫동안 노즐을 제대로 밟고서 행파이브를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파이브를 하지 못하고 항상 뒤쪽에 발이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스텝들을 작게 나눠서 연습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센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센서의 간격을 좀 더 촘촘하게 측정하는 센서가 있고 멀리 넓게 측정하는 센서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센싱하는 능력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가 줘야지 우리가 노즈 라이딩을 할 때 보드에 대한 컨트롤 능력이 더 높아지게 되고 그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이렇게 스몰 스텝, 6스텝 같은 경우를 한번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 공간이 남았을 때 앞부분의 노즈에서 발이 공간이 남았을 때 여기서 조절하는 것도 사실 덜 두려워집니다. 왜냐면 내가 센싱을 작게 하면서 해왔었거든요. 이전에 이 노즈까지 걸어오면서 이렇게 작게 걷는 연습이 되고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앞에 끝까지 노즈까지 가는 것을 조금 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보폭을 좀 더 작게 해서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보다 많은 컨트롤 능력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도 더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핑을 기본기를 닦으면서 조금 더 노즈라이딩, 행파이브, 행텐으로 다가가기에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습하실 때 조금 더 보폭을 작게 잡아서 연습해 보면서 확실히 노즈 끝에 발가락을 거는 것을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 속에서처럼 멋있게 발가락을 걸고 서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는 것을 앞당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행파이브에서는 대부분의 체중이 이제 뒷발에 위치하게 돼요. 여기서 보시면은 앞발로 노즈를 잡고 있고요. 이 뒷발로 디디게 되는데 이 뒤쪽 발에 체중을 대부분 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앞발은 밸런스를 위해서 노즐을 잡아주는 역할만 해주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드의 끝에 발가락을 잘 걸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서핑에서는 항상 기본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행파이브나 행텐을 하겠다는 기술에 그런 욕심이 나는 것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기본기를 잘 닦아가면서 내가 보드의 컨트롤을 작은 스텝으로 좀 더 세밀하게 나눠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여러분의 노즈라이딩 서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안전하고 즐겁게 서핑하시면서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아 팁 타임 투즈데이의 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